예, 맞아요. 이런 의무가 최근 2024년이죠. 금년에 생겼습니다. 기업주들이, 사업주들이 사업체 오너십에 대한 정보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이고요. 그동안 이제는 뭐 무시해 오기도 했지만 이제 연말까지 됐기 때문에요.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오너의 정보 보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요즘 정부에서 회사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해야 된다는 규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주니까 사업체 오너이시겠죠. 그 본인의 사업체와 관련된 정보 보고에 대해 의무가 생겼다는 것 알게 됐다. 이걸 잘못하거나 아예 안 하면 벌금이 하루에도 몇백 불씩 쌓이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처음 알았다는 거죠.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소규모 사업체에도 해당이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최근에요. 이제 11월, 12월이니까요. 많은 기업주, 사업주들이 꼭 알고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인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좀 주의 환기하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의무가요. 2024년 첫 해에요. 생겼습니다. 기업주, 사업체 오너들이요. 그 오너십에 대한 정보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이게 곧이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까지는 뭐 시간을 두고 미루고 또는 몰라서까지 포함해서 안 했지만 연말이 듀데이시거든요. 그러니 안 했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이 채널은요.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이 영상에 대해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요. BOI라고 해요.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규정이 생기게 된 배경이 CTA라고 해서요. 뭐 용어 안 중요합니다. 그래도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Corporate Transparency Act라고 해서 21년에 통과된 법률이에요. 그래서 24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이고요. 이러한 법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 사업체들이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를 FinCEN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인데 재무부가 관리하는 어떤 이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자진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법적인 근거는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이런 사업체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 뭐 대기업도 물론입니다만 그냥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업체 오너라 그러면 아마도 more likely 해당이 되실 테니까요. 꼭 챙겨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직원 수가 20명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연 매출액이 500만 불 이상인 일부 기업들은 예외로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두어 차례 정도를 이에 관련된 영상으로 금년 초 아니면 작년 말이었나요? 이렇게 준비했었던 게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영상에 가서 보시면 더 좋겠고요. 오늘은 좀 더 프랙티컬하게 어떤 것들을 꼭 지켜야 되고 듀데이시 어떻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는 중요한 게 어떤 페널티가 있겠느냐잖아요. 두 종류는 아닙니다. 이게 고의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로 나뉘겠지만 일단 민사상 처벌로는요. 하루당 최대 500불씩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벌과금은 매일같이 누적되기 때문에 게다가 여느 법들과는 달리 최대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계속해서 이론상 늘어날 수 있으니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그런 민사상의 부담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사안에 대해서 좀 악성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에 별개로 만불의 벌금과 그리고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도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법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실제 뭐 그렇게까지 가랴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켜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안 했다가는 큰일 난다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 거냐? 보고 내용과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고해야 될 정보는요. 쉽게 생각하면 그 기업, 사업체의 오너십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뭐 25% 베네피셜 오너십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냥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이 사업체 오너다? 그렇다면 이거 내가 보고해야 되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네피셜
사업체 오너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정보 이런저런 일련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의 정보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보고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재무부의 핀센이라고 하는 포털이 있어요. 그 하나의 온라인 웹페이지예요. 여기에 접속해서 회사명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유주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후에라도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또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보고 기한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두 종류겠죠. 새로 설립된 신설법인 사업체의 경우가 있겠고요. 하면 기존에부터 계속 있어 왔던 사업체가 있을 텐데 신규 설립 기업은요. 설립이 완료된 뒤에 90일 이내에 이걸 같이 해야 된다 이고요. 기존에 예전부터 계속해서 오퍼레이션을 해왔던 기업의 경우는요. 24년 말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판까지 몰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년 말이 지나면 위반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 전에 꼭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다음으로 처벌을 면책받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는 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고의적이지 않고 내가 innocent violation이어야 되고 또한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에 바로 또는 인지했거나 아니면 핀센으로부터 그 재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이후로 30일 이내에 수정 보고를 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 가기 전에 제때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위헌 아니냐라는 어떤 판례가 나온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어쩌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다 아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 24년 3월이었어요. 알라바마의 연방법원에서 이 CTA라고 하는 이 지금 정보, 오너십 정보를 공개하세요 또는 보고하세요라고 하는 그 의무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긴 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은 알라바마 주에서 연방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당시에 이에 대해 위헌이다라고 주장한 쪽이 이 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CTA 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 판결의 효력이 누구한테 미치느냐라고 하면 모두에게 미치는 건 아니고요. 이 소송의 당사자였던 이 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의 회원사들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대체적인 그 기업들, 사업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판결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이 법적인 의무에 대한 게 과거에 알라바마 주에서의 이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하시는 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OI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가 듀데이시 이제는 막판까지 왔으니 다시 한번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사업주들 반드시 본인의 소유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정보를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되는 상황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1번 해야 된다. 신설법인 물론이고요. 기존 법인들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예외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만 제외하면 무엇을 회사의 오너십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번 안 하면 벌과금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건 아닌데 안 하고 나서 금년 말까지 안 하고 나서 후회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앞서 얘기한 재무부의 그 온라인 정보 포털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게 그래도 난 어렵겠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회사 설립을 도와준 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업무를 도와주시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님이 계시겠죠. 그분들과 꼭 상의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CTA 기한을 놓치는 게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 가지 또 포텐셜 페널티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당장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로 또 다음 중요한 정보들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또 주변의 분들께도 이 영상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